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 듬직한 형, 앙증맞은 동생, 그리고 가톨 지난 딸의 웃음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사진 속 젊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65년,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 시절의 나는 누구였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무엇일까? 창밖에는 늦가을의 황금빛 단풍이 흩날리고 있었다. 아파트 발코니에 기대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나는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 내 손으로 빚어낸 보금자리. 이제는 늙어버린 내가 혼자 살고 있는 텅 빈 공간이었다. 아들 녀석들, 다 각자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큰 아들은 회사 일도 잘 풀리고 결혼도 했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 딸은 유학 성적도 좋고 졸업 후 취업도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다. 요즘 세상에 부모님 곁에 늙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며칠 전 작은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아버지, 곧 한국에 놀러 갈 겁니다. 미국 사업이 좀 안정되면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거짓말처럼 들렸다.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한국에 제대로 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까. 큰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잘 안 한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늘 바쁜 와중에 서둘러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큰 아들이 나에게 서운하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나는 혼잣말을 하며 막걸리 잔을 비웠다. 술 기운에 눈물이 핑 돌았다. 늙어가는 나 자신이 이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쓸쓸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갔다.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내 이름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거의 다 갚았다. 하지만 아직도 몇 년 더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다. 늙어서 갚아야 할 빚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 은행 창구 직원인 젊은 여자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대출 상환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서류를 작성했다. 그때 여직원의 눈에 띄게 굳어지는 표정을 감지했다. 어르신, 혹시 김민준 씨 아버님십니까? 여직원의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김민준은 내 큰 아들의 이름이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명의로 대출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니?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이라니. 제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아들이 대출을 냈을 리 없잖아요.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여직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내 이름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어르신, 혹시 아들이 허락 없이 대출을 받으신 겁니까? 여직원의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다. 아들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나는 집에 돌아와 큰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혹시 내가 은행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들어온 것을 확인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아들의 목소리는 묘하게 침착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겠습니까? 아들은 부인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아, 거짓말하지 마라.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했어? 내 이름으로 대출이 들어왔다는 것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의 말에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은 나를 협박하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 봤어도 허락 없이 대출을 받는 건 불법이야. 당장 대출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들은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아들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아들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법정에서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은 이미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을 무시하고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지난 세월 동안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리고 그가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자세히 적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아들의 답변을 기다렸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사과했다. 아들은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에게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장 갚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아들의 상황을 이해했다. 아들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빚을 갚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아들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는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다.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아들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준비했다. 나는 아들의 사업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아들이 또 실패할까 봐 걱정되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또 틀어질까 봐 두려웠다. 나는 딸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딸은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이번에는 잘할 겁니다. 오빠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아들은 성실하게 사업에 임했고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들은 나에게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나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나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들의 성공을 응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들의 사업이 언제 또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언제 또 틀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버지께 제대로 밥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해드릴게요. 아들의 제안에 나는 기꺼이 승낙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갈비찜을 먹었다. 아들은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나는 아들을 용서했다. 민준아, 이제부터라도 서로에게 잘 해주자.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다시 아파트 발코니에 기대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다. 창밖에는 여전히 황금빛 단풍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왠지 모르게 따스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사진 속 젊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시절의 나는 순수하고 열정적이었고 꿈이 가득했다. 지금의 나는 늙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쓸쓸했지만 그래도 단단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막걸리 잔을 비우고 텅 빈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로웠지 슬프지만은 않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밤하늘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람에 실려 내 미소가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에 짙은 어둠이 덮여 있었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아들과의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아들은 빚을 다 갚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들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과의 갈등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도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 나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의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노래가락이 귓가를 울렸다. 나는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돌아보면 꿈결 같아라. 지난날의 젊은 날. 나는 눈을 감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곧 결심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딸과 손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로. 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공과 명예를 쫓아 달렸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아파트 문을 잠그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로움은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단단했고 쓸쓸했지만 희망적이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긍정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나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나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었다. 나는 꿈속에서 영원히 행복했다.